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이막 쇼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을 멈추시고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침마다 영양제 드시나요? 비타민C, 종합비타민, 오메가3, 칼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 선생님도 비타민 드세요라고 하시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해 이런 말과 함께 영양제를 권하잖아요. 약국 가면 약사님도 이거 드시면 좋아요라고 추천하시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영양제 중 일부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수십 편의 연구 논문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한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을 때와 달리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영양제를 먹으면 약물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부작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나빠져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를 다 끊으라고 하셨대요. 그분이 그때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몰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를 끊어야 하는지, 어떤 영양제는 안전한지, 그리고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들 한번 꺼내놓고 같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양제가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양제는 비타민이고 영양소잖아. 몸에 좋은 거 아냐?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냐?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음식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을 얻고 있어요.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국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편식을 심하게 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어서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르면 물 마시는 게 당연하죠.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10리터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 중독에 걸립니다. 혈액이 희석돼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심하면 뇌가 붓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물도 이렇게 과하면 독이 되는데 하물며 고농축 영양제는 어떻겠어요? 영양제는 자연식품보다 훨씬 고농도입니다. 비타민C 한 알에 1000mg이 들어있어요. 레몬 20개 분량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레몬 20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없잖아요. 먹다가 배 터져요. 하지만 알약 하나는 꿀꺽 삼킬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고농도 영양소를 처리하지 못해요. 간과 신장이 이걸 분해하고 배출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건강해서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장기 기능이 약해져 있잖아요.
처리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영양소가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어, D, E, K는 물에 녹지 않아요.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이 안 되고 지방 조직이나 간에 축적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DNA를 손상시키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먹었던 거죠. 광고에서 하루 한 알로 건강을 지키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하고 믿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영양제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영양제를 많이 팔아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겁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눈 건강 이런 말들로요. 물론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부 사실도 아닙니다. 결핍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충분한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이걸 광고에서는 말 안 해주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몸은 이미 음식에서 대부분의 영양을 얻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통해 불필요한 고농도 성분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배출이 어렵고 필요 이상 쌓이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가 위험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양제는 베타카로틴입니다. 혹시 루테인이나 눈 건강 영양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 안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베타카로틴은 당근, 호박, 고구마 같은 주황색 채소의 풍부한 천연 색소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어로 변환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죠. 자연 상태의 베타카로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베타카로틴 과다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합성 베타카로틴을 고용량 보충제 형태로 먹을 때 생깁니다. 1990년대에 핀란드에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인 거예요. 눈 건강도 좋아지고 암도 예방되겠거니 하는 기대였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에서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 거예요. 사망률도 높아졌고요. 이 연구는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계속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흡연자의 폐에는 이미 염증과 손상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농도 베타카로틴이 들어가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세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손상시키는 거죠. 특히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결합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전 흡연자, 그러니까 예전에 담배 피우다가 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폐에 이미 손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용량 베타카로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흡연자는 괜찮을까요? 안심할 수 없어요. 다른 연구들을 보면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장기 복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알약이 아닌 채소로 섭취하세요. 당근, 단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이런 채소들을 매일 한두 접시 드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해요. 과잉될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당근 한 개면 하루 필요한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호박죽 한 그릇, 고구마 한 개, 이런 것들도 좋고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색깔이 주황색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엄청 풍부해요.
자연이 만든 영양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남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베타카로틴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한번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으면, 특히 고용량이면 끊는 걸 고려해 보세요. 대신 당근이나 호박을 더 드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양제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젊음을 지키는 비타민,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세포를 보호하고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자연 상태의 비타민 E는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역시 고용량 보충제 형태로 먹을 때예요. 비타민 E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적당량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과량이면 문제가 됩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E와 항응고제가 같이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심하면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한 그룹에서 출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부전 환자에게 비타민 E를 먹였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산화제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적당량이면 세포를 보호하지만 과량이면 오히려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E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루 권장량인 15mg 정도는 필요해요. 문제는 보충제에 들어있는 양이 400mg, 800mg 이렇게 권장량의 수십 배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 고용량을 매일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채우세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은 정말 많아요. 아몬드 한 줌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해바라기씨,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올리브오일 한 큰술, 아보카도 반 개, 데친 시금치 한 접시, 이런 것들만 식탁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몬드를 10개 정도 먹어요. 그리고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먹고요.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E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먹는 거예요. 훨씬 건강하고 비타민 E도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만약 지금 비타민 E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400mg 이상이면 너무 많은 겁니다. 끊거나 용량을 줄이세요.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출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이 좋은 영양소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영양제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영양소로 세포를 새로 만들고 DNA를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해요.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 영양소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엽산은 세포 분열을 촉진합니다. 정상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돕지만 불행히도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도울 수 있어요.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면서 자라잖아요. 이때 엽산이 연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용량 엽산을 장기 복용하면 전립선암,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전립선암은 시니어 남성에게 흔한 암인데 고용량 엽산 보충제가 이걸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400마이크로그램을 넘겨서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장기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대장에 용종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엽산이 용종을 암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엽산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권장량인 400마이크로그램 정도는 필요해요. 특히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꼭 먹어야 하고요. 문제는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는 겁니다.
종합 비타민에 엽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까지 합치면 하루 섭취량이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렌틸콩이나 강낭콩 같은 콩류에도 많고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식사로 챙기는 엽산은 과잉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거든요. 반면 보충제 형태는 고농축이라 과잉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같은 녹색 채소를 매일 드세요. 렌틸콩 수프나 강낭콩 조림도 좋고요. 바나나나 키위를 간식으로 드시면 엽산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만약 지금 엽산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면 괜찮은데 그 이상이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대장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량 엽산은 피하세요.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영양제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칼슘 영양제를 매일 먹었어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고용량 칼슘 보충제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슘을 하루 1500mg 이상 과잉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이 소변에 많이 배출되면서 신장에 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장 결석 정말 아프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출산보다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잉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게 동맥 경화로 이어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30%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오히려 심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럼 칼슘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적당량은 꼭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음식에서 상당량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시니어의 평균 식사를 분석해보면 하루에 약 500mg 정도의 칼슘을 이미 먹고 있어요. 밥, 반찬, 국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거죠. 여기에 칼슘 보충제를 1000mg씩 먹으면 총 1500mg이 됩니다. 이게 과잉이에요. 하루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 정도니까 추가 보충은 500mg 이하로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만요. 골밀도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낮게 나왔다든지 의사가 꼭 먹으라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보충제를 먹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음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정말 많아요. 두부 반 모면 200mg 정도 들어있고 멸치 한 줌에도 200mg 이상이에요. 저지방 우유 한 컵에는 300mg, 요거트에도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해요. 깨, 검은 콩, 두유 이런 것들도 좋고요. 저는 아침에 두부 된장국을 자주 먹어요. 그리고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먹고요. 간식으로 요거트 먹고 저녁에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데쳐서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칼슘을 채우세요.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흡수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세요. 얼굴이나 팔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말고요. 그러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운동도 중요해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햇볕, 운동, 음식이 함께 가야 해요. 만약 지금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1000mg 이상이면 너무 많은 겁니다. 500mg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끊고 음식으로 채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칼슘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5번째로 살펴볼 건 셀레늄과 종합 비타민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와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고 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레늄 보충제를 드세요. 특히 종합 비타민에는 대부분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셀레늄도 과하면 독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이 55마이크로그램인데 상한선이 400마이크로그램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셀레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부러지고 피부 발진이 생기고 심하면 신경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고용량 셀레늄이 오히려 전립선암과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했어요. 셀레늄이 암을 예방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셀레늄을 먹은 그룹에서 오히려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했고 당뇨병도 더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셀레늄이 과량으로 들어가면 세포의 정상적인 항산화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은 세포를 보호하지만 과량은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음식에서 충분한 셀레늄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산물 좋아하시죠? 고등어, 참치, 새우, 조개 이런 해산물의 셀레늄이 아주 풍부해요. 고기에도 들어있고 달걀에도 들어있고 견과류 특히 브라질너트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잡곡밥 드시면 거기에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보충제 없이도 권장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 비타민에는 보통 100마이크로그램에서 20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음식에서 섭취하는 양까지 합치면 하루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인 400마이크로그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먹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자체도 문제예요. 종합 비타민에는 수십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꺼번에 들어있잖아요. 듣기에는 좋죠. 한 알의 모든 영양소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정말 그 모든 걸 다 필요로 할까요? 어떤 영양소는 이미 충분한데 어떤 건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종합 비타민은 모든 걸 획일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부족하고 필요 없는 건 과잉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게다가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철분과 칼슘을 같이 먹으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아연과 구리도 서로 경쟁 관계예요.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한 알에 다 넣어 놓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남들도 먹으니까가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겁니다. 종합 비타민 먹지 말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종합 비타민 끊었어요. 대신 비타민 D만 따로 먹어요.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만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무작정 종합 비타민 먹는 건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영양제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양제가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결핍된 영양소만 보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시니어 맞춤 안전 영양제가 있습니다.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시니어가 되면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요즘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햇볕을 충분히 못 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근육 기능,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면 적당해요. 과하지 않은 용량으로 드세요. 두 번째,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에 필수인데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특히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빈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비타민 B12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하세요. 하루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죠. 장 건강과 면역력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유산균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해요. 하루 100억에서 500억 마리 정도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그 외에는 음식으로 채우는 게 최선입니다. 비타민C, 과일 먹으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 먹으면 충분해요. 오메가3,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 먹으면 됩니다. 칼슘, 두부, 멸치, 우유 먹으세요. 철분, 시금치, 소고기 먹으면 충분하고요. 음식으로 채우는 게 왜 더 좋은지 아세요? 첫째, 자연 상태의 영양소는 흡수율이 높습니다. 합성 영양제보다 우리 몸이 훨씬 잘 알아보고 흡수해요. 둘째, 과잉될 걱정이 없습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니까요. 셋째, 음식에는 영양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넷째, 음식은 맛있어요. 영양제는 약 먹는 기분이지만 음식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영양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먹고 나머지는 다양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하루 3끼 잘 챙겨 먹고 채소 과일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적당히 먹고 이게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밥상이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약이나 영양제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작은 습관, 그리고 올바른 정보의 선택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베타카로틴 고용량 보충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전 흡연자는 피하세요. 당근, 호박으로 드세요. 둘째, 비타민이 고용량은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시고 아몬드, 올리브 오일로 채우세요. 셋째, 엽산 고용량 장기 복용은 전립선암,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렌틸콩으로 드세요. 넷째, 칼슘 하루 1500mg 이상은 신장 결석,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두부, 멸치, 브로콜리로 채우세요. 다섯째, 셀레늄과 종합 비타민은 과잉에 덫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니어에게 안전한 영양제 3가지. 비타민 D, 비타민 B12, 유산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음식으로 채우기. 다양한 채소, 과일, 단백질, 통곡물을 매일 드세요. 둘째, 과잉은 줄이기. 지금 드시는 영양제 성분표 확인하고 고용량이거나 불필요한 건 끊으세요. 셋째, 내 몸의 변화 관찰하기.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말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양제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매출이 우선일 수 있어요. 광고에 속지 마세요. 하루 한 알로 건강을 활력 넘치는 하루를 이런 말들 믿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매일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암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영양제도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생이막 SHOW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양제가 아닌 밥상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